지금 당신이 덮고자 하는 이불색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이불은 따뜻하면 그말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잘못된 색의 이불을 덮고 자는 동안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과 부부운은 밤마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십니까? 분명히 자고 일어나는데 몸이 더 무겁다.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다. 배우자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왠지 말이 줄고 거리가 생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운세를 봅니다. 사주를 봅니다. 지갑을 바꿉니다. 현관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 침실을 들여다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실에서 매일 밤몸을 감싸는 이불의 색을 의심하는 분은 더더욱 없습니다. 숨은 전문가도 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10시간에서 8시간을 이불 안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낮에는 긴장하고 판단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잠든 순간 그 모든 방어가 내려갑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시간에 이불의 색이 가진 기운이 고스란히 몸 안으로 스며듭니다. 좋은 기운이면 충전입니다. 잘못된 기운이면 소진입니다. 그리고 그 소진이 매일 밤 반복됩니다. 이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색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색은 파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빨간색은 강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모든 파장을 흡수합니다. 회색은 파장이 정체됩니다. 수면 중인 사람, 방어가 없는 사람이 그 파장에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노출됩니다. 이것이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로 피해야 할 이불색. 둘째, 반드시 써야 할 이불색. 셋째, 색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색이 하나가 아닙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테리어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바로 그 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련됐다 고급스럽다고 고르는 그 색이 풍수적으로는 재물을 막는 색입니다. 어떤 색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실이 다른 어떤 공간보다 중요한가? 거실도 아니고 현관도 아니고 침실인가?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셔야 이불색이 그렇게 중요한지가 진짜로 납득이 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보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 얼굴은 단정한데 눈빛이 몹이 지쳐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삽니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빠듯합니까? 남편과도 자꾸 부딪히고 몸도 늘 무겁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침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분이 잠시 멈췄습니다. 침실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침실을 물으면 AI 하십니다. 스님, 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침실입니까?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침실과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집안의 공간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거실은 그 기운이 흘러다니는 통로입니다. 주방은 기운이 변환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침실은 무엇입니까? 침실은 기운이 몸 안으로 흡수되고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거실에서 잘 흘러도 침실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그 기운은 몸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침실의 기운이 잘못되어 있으면 현관을 아무리 정리해도 거실을 아무리 밝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몸에 실제로 쌓이는 공간이 침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틀립니다. 현관 먼저, 거실 먼저 신경 쓰십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침실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밤 침실 문을 닫습니다. 부릅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 7시간 동안 당신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침실 안의 기운이 그대로 당신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습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나쁜 기운이 있으면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하루가 시작부터 막힌 느낌입니다. 이 보살에게 침실을 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침실이요. 짙은 회색을 쓰고 있고 침대 옆에 거울이 하나 있고 남편 서류가 늘 침대 옆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 몸이 무거운 이유, 남편과 자꾸 부딪히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침실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실의 기운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향, 배치, 조명, 물건.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몸에 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불입니다. 벅진 눈으로만 봅니다. 가구는 가끔 손이 닿습니다. 하지만 이불은 다릅니다. 얼굴 가까이 옵니다. 피부에 닿습니다. 몸 전체를 감싸합니다. 7시간 내내 침실 안에 어떤 물건도 이불만큼 당신 몸에 오래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불의 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불색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예쁜지 유행하는지 세탁이 편한지가 가격이 적당한지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풍수를 하는 사람은 이불색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색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눈에 예쁜 색이 기운에도 좋은 색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유행하는 이불색 중 일부가 풍수적으로는 가장 피해야 할 색입니다. 침실은 인테리어 공간이 아닙니다. 침실은 당신의 기운을 충전하거나 소진시키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핵심이 이불이고 이불의 핵심이 색입니다. 그렇다면 색은 왜 그렇게 기운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색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몸에 어떻게 숨었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어떤 색을 피해야 하는지가 설명 없이도 바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햇빛은 무슨 색입니까? 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노랗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색이 나옵니다. 햇빛 하나 안에 7가지 색이 모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색은 빛입니다. 그리고 빛은 파장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빨간색은 파장이 깁니다. 에너지가 강합니다. 자극적으로 파란색은 파장이 짧습니다. 차갑고 가라앉습니다. 노란색은 그 중간입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입니다. 검은색은 모든 파장을 흡수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모두 빨아들입니다. 흰색은 모든 파장을 반사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모두 밀어냅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이 가진 물리적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수면 중인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눈을 감아도 파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을 통해 빛은 여전히 감지됩니다. 피부는 세계 파장에 반응합니다. 잠든 사람의 몸은 그 파장 안에 7시간 동안 놓여 있습니다. 방 없이 그대로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침실의 색이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특정 색 계열의 침실에서 잔 사람의 평균 수면 시간이 더 길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색 계열의 침실에서 잔 사람은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피로감이 남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풍수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파장이라는 단어 대신 기운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풍수에서 색은 오행으로 분류됩니다. 목, 화, 토, 금수 5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과 연한 파란색은 목의 기운입니다. 나무처럼 자라나는 기운, 생명력, 회복, 성장, 침실에 적절히 쓰이면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높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은 화의 기운입니다. 불처럼 강하고 뜨겁습니다. 활기와 열정의 색입니다. 낮에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침실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불은 꺼야 잘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화의 기운이 강하면 몸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 누워도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노란색과 갈색은 토의 기운입니다. 흙처럼 안정적입니다. 중심을 잡아줍니다.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침실에 적절히 쓰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흰색과 연한 금색은 금의 기운입니다. 정화의 기운, 재물의 기운. 침실에서 따뜻한 금계열은 재물을 높이고 기운을 맑게 합니다. 단 차갑고 강한 순백은 기운을 비워버립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검은색과 짙은 남색은 수의 기운입니다. 깊고 고요한 기운, 지혜와 내면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수의 기운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흐르지 않고 고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침실에서 검은색이 과하면 기운이 침잠합니다. 가라앉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애욕이 사라집니다. 이 5가지 기운이 침실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가 너무 강하거나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흐름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깨진 공간에서 매일 밤 자는 사람의 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밝은색 이불을 쓰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밝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광처럼 강하게 밝은 색은 오히려 과자극입니다. 눈이 감겨도 그 자극은 남습니다. 색의 밝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색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깔끔한 색을 좋아해서 회색이나 검은색 계열을 쓰는데 고급스럽고 세련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눈에 세련된 색이 기운에는 가장 해로운 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침실 인테리어 트렌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 계열 중 일부가 풍수적으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색입니다. 어떤 색인지는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색의 기운이 이불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벽지의 색은 눈으로 봅니다. 가구의 색도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불의 색은 다릅니다. 피부로 닿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 가까이에 있습니다. 눈을 감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색입니다. 몸이 가장 열려 있는 순간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불입니다. 그 이불의 색이 잘못되어 있다면 침실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영향이 몸에 새겨집니다. 이불을 고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봅니까? 촉감입니다. 가격입니다. 세탁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색을 가장 먼저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색 하나가 당신이 매일 밤 어떤 기운을 충전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이불색. 첫 번째 색을 말씀드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침실로 가서 이불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만큼 흔한 색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색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침실에 입을 색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짙은 회색입니다. 차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요즘 침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입니다. 모던합니다. 차분합니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가구도 회색, 벽도 회색, 이불도 회색. 통일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침실에서 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스님, 저는 능력도 있고 노력도 합니다. 주변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막힙니까? 기회가 보이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뭔가 항상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집에 가보면 침실에 짙은 회색 이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짙은 회색은 정체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재물은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쌓이고 다시 나가고 더 크게 들어오는 순환입니다. 그런데 짙은 회색의 기운은 그 흐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돈이 들어오려다가 멈춥니다. 기회가 오려다가 막힙니다. 일이 풀리려다가 걸립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짙은 회색은 건강운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체된 기운 안에서 자는 몸은 회복이 덜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만성 피로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일 밤 정체된 기운 안에서 몸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회색이라고 다 나쁜 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회색 따뜻한 그레이 계열은 다릅니다. 문제는 짙고 무거운 회색입니다. 차콜에 가까울수록 어두울수록 위험합니다. 색의 농도가 기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가벼운 회색은 흐릅니다. 짙은 회색은 고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짙고 무거운 블랙 계열. 검은색이 왜 나쁩니까? 세련되고 강한 느낌인데 맞습니다. 낮에는 그렇습니다. 옷으로 입는 검은색은 강하고 단단한 인상을 좀 하지만 침실에서 수면 중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검은색은 모든 파장을 흡수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모두 빨아들입니다. 수면 중인 사람, 방어가 없는 사람,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검은색이 온몸으로 감싸합니다. 7시간 동안 모든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충전이 아닙니다. 방전입니다. 오행에서 검은색은 수의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이 적절하면 지혜롭고 깊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수의 기운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잠합니다. 가라앉습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이유 없이 우울한 날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싫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검은색 이불 안에서 수의 기운을 과하게 받아들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이불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검은색 이불을 덮고 잡니다. 두 사람 모두 방어 없이 열린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검은색의 기운 안에 있습니다. 검은색은 흡수합니다. 반절시킵니다. 각자의 기운을 각자 안으로 가둬 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흘러야 할 온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어도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하고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잠자리에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처음엔 자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겁니다. 많은 부부 갈등이 관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침실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스님, 아내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는데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서로 그냥 각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침실 이불이 무슨 색입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검은색입니다. 작년에 새로 샀는데 아내가 세련돼 보인다고 골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이불부터 바꾸십시오. 그분이 반신반의하며 이불을 바꿨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스님, 신기하게 아내와 대화가 늘었습니다. 이불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불이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불이 맡고 있던 기운의 흐름이 풀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원래 있던 온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짙은 회색과 검은색이 두 가지가 침실 이불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색입니다. 재물운을 막습니다. 건강운을 소진시킵니다. 부부를 단절시킵니다. 지금이 두 색 중 하나라도 당신 침실에 있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세 번째 색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색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색은 재물에 좋다고 알려진 색, 그런데 침실에서는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떤 색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색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짙은 회색, 검은색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는 안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색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 빨간색입니다. 강렬한 레드 계열, 아인 레드 버건디 진한 빨강.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스님, 빨간색은 재물운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활기차고 양기가 강한 색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재물에 좋다는 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현관에 빨간 물건을 두면 좋다. 지갑에 빨간색을 쓰면 좋다. 거실 포인트 컬러로 빨간색이 좋다. 이것은 맞습니다. 빨간색은 화의 기운입니다. 활기차고 뜨겁고 빠릅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기회를 불러드립니다. 낮에 움직이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빨간색의 기운이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침실은 다릅니다. 침실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쉬는 공간입니다. 기운을 끌어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기운을 내려놓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불을 더 크게 피워야 할 곳이 아닙니다. 불을 꺼야 하는 곳입니다. 빨간색의 화의 기운을 침실에 들이는 것은 자야 할 시간에 불을 더 크게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빨간색 이불을 덮으면 몸이 자려고 해도 기운이 꺼지지 않습니다. 눈은 감겼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심박수가 미세하게 높아집니다.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뇌가 쉬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잠을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머리가 무겁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짜증이 쉽게 납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는 원래 아침에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이불색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몸이 쉬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기회를 놓칩니다. 결정을 미룹니다. 사람을 잘못 읽습니다. 재물운은 명료한 판단에서 옵니다. 매일 밤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은 그 판단력이 매일 조금씩 묻어집니다.
빨간색 이불 하나가의 연쇄 반응을 매일 밤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성 상태가 유지된 채로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로에게 예민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공격으로 들립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괜히 날이 섭니다. 우리의 이렇게 자꾸 부딪히지라고 생각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침실에서 시작된 각성이 하루 전체를 물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포인트로 조금만 쓰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불 자체가 빨간색인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포인트로 작은 빨간 쿠션 하나, 빨간 소품 하나는 다릅니다. 문제는 몸 전체를 7시간 동안 감싸는 이불이 빨간색일 때입니다. 면접과 시간이 문제입니다. 작은 포인트와 온몸을 감싸는 이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색입니다. 형광 계열입니다. 형광노란, 형광초록, 강한 민트, 네온에 가까운 밝은 색들. 이건 아이에 쓰는 거 아닙니까? 어른 침실에 누가 형광색 이불을 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방에 형광 계열 이불을 쓰는 집이 많습니다. 밝고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불 안에서 자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광 계열의 색은 가자극입니다. 눈이 감겨도 그 자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 세계의 파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어른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수면 중에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찍 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학교에서 듣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늘 어딘가 피곤해 보입니다. 부모님은 원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수학과를 갑니다. 영양제를 삽니다. 학원을 줄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아이의 이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원색 계열, 형광에 가까운 밝은색 이불을 쓰는 어른의 수면도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어른은 스스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나이 드는 거라고 넘겨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색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이 나쁜 색이 아닙니다. 형광 계열이 나쁜 색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색이 놓인 자리와 상황입니다. 빨간색은 현관에서 좋습니다. 침실에서는 독입니다. 형광 계열은 낮에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활기를 줍니다. 자는 공간에서는 과자극입니다. 좋은 색이 잘못된 자리에 가면 나쁜 기운이 됩니다. 이것이 풍수가 색을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색을 말씀드렸습니다. 짙은 회색, 검은색, 강렬한 빨간색, 형광 계열.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 침실에 혹은 자녀방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영상을 멈추고 지금 당장 이불을 주문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색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좋은 색 이불을 새로 사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이불을 검색하려던 분 혹은 지금 당장 침실로 가서 이불을 꺼내려던 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색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새 이불을 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그릇이 있습니다. 때가 끼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그 냄새를 흡수합니다. 맛이 변합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침실이 그릇입니다. 나쁜 기운이 오랫동안 쌓인 침실에 좋은 색불을 들여도 그 기운이 먼저 이불을 물들입니다. 그릇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침실의 기운을 정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기입니다. 들으시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정체된 공기는 정체된 기운입니다. 공기가 머물면 기운도 멉니다. 기운이 머물면 썩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침실 문을 닫고 잡니다. 창문도 닫혀 있습니다. 7시간 동안 두 사람이 숨을 쉽니다. 몸에서 열이 납니다. 습기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공기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낮 동안 그 공기가 침실 안에 고입니다. 밤에 다시 들어가서 그 공기 안에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최소 30분입니다. 햇빛이 침실 바닥까지 들어오게 하십시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햇빛은 가장 강한 안기입니다. 정체된 기운을 걷어내고 침실 전체를 새 기운으로 채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침실의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쁜 아침에 창문 열고 30분을 기다립니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씻으러 가십시오. 아침을 드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그 사이에 30분이 지납니다. 나가기 전에 창문을 닫으십시오. 하루 한 번 이것만 하셔도 침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실 대청소입니다. 환기가 공기를 바꾸는 것이라면 청소는 쌓인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오래된 기운이 쌓인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쌓인 것입니다. 침대 아래를 들여다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습니까? 침대 아래는 기운이 가장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공기가 잘 돌지 않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위에서 자는 사람의 기운이 그 정체된 기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침대 아래를 깨끗이 치우십시오. 가능하다면 침대 아래에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기운이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방향을 공간 흐르로 정하십니다. 창문과 멀어야 춥지 않다. 문에서 멀어야 소리가 안 들린다. 넓어 보이려면 이쪽이 낫다. 이런 기준으로 정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침대 방향은 기운의 흐름으로 정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수에서 북두 수면은 오래전부터 경계해온 방향입니다. 북쪽은 운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차갑고 무겁습니다. 생기가 약합니다.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수면 중에 음을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흐리고 의욕이 없는 아침이 계속된다면 침대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방향은 동쪽이나 남동쪽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새벽빛이 먼저 얼굴에 닿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준비합니다. 기운이 해가 뜨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일어나기 싫은 아침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침실에서 없애야 할 물건들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신 거울입니다. 침실에 거울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옷장에 붙은 전신 거울. 낮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 자는 동안 거울이 침대를 향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다시 돌아옵니다. 충전이 되어야 할 기운이 반사되어 소진됩니다. 자는 동안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위치에 거울이 있다면 오늘 밤부터 가려 두십시오.
천이나 커튼으로 덮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업무 관련 물건입니다. 노트북, 서류, 업무용 가방, 일담한 보고서 이것들이 침실 안에 있습니까?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침실 안에 일과 관련된 물건이 보이면 자려고 누워도 뇌가 완전히 일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몸은 누웠는데 뇌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면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침실은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업무 관련 물건은 침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셋째, 죽은 식물과 주화입니다. 생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기운을 줍니다. 하지만 시들어가는 식물, 이미 죽은 화분, 조화, 이것들은 침실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 생기 없는 것을 곁에 두고 자면 생기가 떠난다고 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거에서는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침실 안에 식물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화분은 오늘 당장 내보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내 가지를 정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창문 열기, 침실 청소, 침대 방향 확인, 불필요한 물건 정리 하루면 됩니다. 길어도 반나절이면 됩니다. 그 반나절이 이후 내일 밤에 기운을 바꿉니다. 이 보살 기억하십니까? 파트 2에서 말씀드린 분, 짙은 회색 이불, 침대 옆 거울, 남편 서류가 쌓여있던 분, 그분에게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매일 아침 30분 여십시오. 침대 옆 거울을 치우십시오. 남편 서류를 침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불을 바꾸십시오. 그분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이불을 바꾸기 전에 청소와 환기만 했는데도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불까지 바꾸고 나서는 남편과 대화가 늘었습니다. 그릇을 먼저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 담을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떤 색 이불을 써라 재물운이 열리고 건강운이 회복되고 부부운이 따뜻해집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짙은 회색, 검은색, 강렬한 빨간색, 형광계열, 그리고 색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정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써야 합니까?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불은 비쌀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재가 좋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운이 맞아야 좋은 이불입니다. 5만 원짜리 아이보리 이불이 100만 원짜리 짙은 회색 이불보다 당신 인생에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색을 기준으로 고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재물을 높이는 색입니다. 알고리 크림 연한 금색 계열입니다. A색입니까? 오행에서 흰색과 금색 계열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은 재물과 정화의 기운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은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보리와 크림은 그 자리를 만드는 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흰색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차갑고 강한 순백은 피하십시오. 순백은 모든 파장을 반사합니다. 기운을 담지 못합니다. 들어온 기운을 밀어내 버립니다. 따뜻한 기운이 도는 아이보리, 살짝 노란빛이 도는 크림, 은은한 금빛이 도는 연한 베이지, 이 계열이어야 합니다. 차갑지 않아야 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색을 고르실 때 형광등 아래가 아니라 햇빛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햇빛 아래에서 따뜻하게 보이는 색이어야 합니다. 이 색의 이불로 바꾼 후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처음에는 잠이 달라집니다. 더 깊이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판단이 선명해지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기 시작하면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을 높이는 색입니다. 연한 녹색 계열입니다. 특히 세이지 그린입니다. 세이지 그린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쑥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회색빛이 살짝 도는 부드러운 녹색입니다. 자연 속의 기색 오래된 나무 잎색 그 부드럽고 차분한 녹색입니다. 왜 이 색이 건강운에 좋습니까? 오행에서 녹색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은 생명력입니다. 성장입니다. 회복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 자라듯 목의 기운은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립니다. 수면 중에 이 기운을 받으면 몸이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도 녹색 계열 침실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뇌가 깊이 씁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 자도 피곤하신 분, 몸이 늘 무거우신 분, 침실 이불을 연한 세이지 그린으로 바꿔 보십시오. 단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진한 녹색은 피하십시오. 짙고 어두운 녹색은 목의 기운이 가해집니다. 기운이 넘치면 오히려 몸이 쉬지 못합니다. 너무 강한 생명력은 수면 중에도 몸을 깨어있게 합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톤이어야 합니다. 손등 위에 올려놨을 때 피부가 편안하게 보이는 색 그 정도의 연함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분을 높이는 색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인형운입니다. 연한 복숭아색, 연한 핑크 계열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남성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복숭아색 이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복숭아색이라고 했을 때 강하고 진한 핑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게 연한 살짝 따뜻한 기운이 도는 색입니다. 보는 사람이 핑크인지 아이보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연한 색입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이 색이 부분에 좋습니까? 빨간색이 불꽃이라면 연한 복숭아색은 불씨입니다. 불꽃은 뜨겁습니다. 강합니다. 하지만 금방 꺼집니다. 불씨는 조용합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오래 갑니다. 침실에는 불꽃이 아니라 불씨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가는 온기, 말이 부드러워지는 기운, 잠들기 전 서로를 향해 돌아눕게 만드는 기운, 그것이 연한 복숭아색과 연한 핑크 계열이 가진 힘입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50대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검은색 이불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연한 복숭아색으로 바꾸십시오.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스님, 이불이 부부 사이를 바꿉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바꾸고 석 달 후에 오십시오. 석 달 후에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불이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불이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기운을 걷어냈을 뿐입니다. 원래 있던 온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색을 동시에 써야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황금 조합입니다. 이불 본체는 아이보리 혹은 연한 크림으로 하십시오. 재물의 기반을 만드는 색입니다. 침실 전체의 기운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베개 커버 혹은 이불 커버 포인트는 연한 세이지 그린으로 하십시오. 건강에 기운을 더하는 색입니다. 베개는 얼굴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그 베개 커버가 목의 기운을 담고 있으면 수면 중 회복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몸에 스며듭니다. 침대 협탁 위에 소품 혹은 침실 작은 쿠션 하나를 연한 복숭아색 계열로 하십시오. 부분에
기운을 더하는 색입니다. 이불 전체를 복숭아색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쿠션 하나, 협탁 위에 작은 천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이 침실 안에서 조화롭게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건강음이 회복됩니다. 부분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작은 것부터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쌓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색을 바꾸는 것, 침실을 정비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입니다. 잠들기 전에 해야 할 것, 눈을 뜬 직후에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 행동이 색의 효과를 2배로 만듭니다. 혹은 이 행동 없이는 색을 바꿔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해야 할 색, 정비해야 할 것, 써야 할 색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색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하지만 기운을 몸 안에 실제로 새기는 것은 행동입니다. 같은 침실, 같은 이불을 쓰더라도 어떤 행동으로 잠들고 어떤 행동으로 깨어나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몸에 새겨지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행동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입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입니다. 잠들기 전 침실 창문을 5분간 여십시오. 낮 동안 침실 안에 고인 기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침실은 닫혀 있었습니다. 낮 동안 고인 공기 정체된 기운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창문을 여십시오. 하루 동안 쌓인 것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새 공기 안에서 잠드십시오. 둘째입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십시오. 가능하면 침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뉴스를 봅니다. 영상을 봅니다.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뇌는 방금 본 것들을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그 자극이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장은 이불색의 기운을 방해합니다. 좋은 색으로 바꾼 이불의 효과를 스마트폰이 상쇄시킵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 놓으십시오. 셋째입니다. 이불을 덮기 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두 손으로 이불을 가볍게 한번 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밤이 안에서 나의 기운이 회복된다. 말을 소리내어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잠들기 직전에 생각이 수면 중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을 안고 잠들면 몸이 긴장한 채로 밤을 보냅니다. 회복된다는 생각을 안고 잠들면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이제 아침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알람을 끄면서 뉴스를 봅니다.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어젯밤 못 본 영상을 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눈을 뜨고 처음 30초 그냥 누워 계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바로 일어나지도 마십시오. 그냥 30초 이불 안에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몸이 밤새 충전한 기운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싹을 트려면 땅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듯 수면 중 충전된 기운이 몸의 자리를 잡으려면 30초가 필요합니다. 그 30초를 스마트폰이 빼앗아서 갑니다.
30초가 지나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아침 햇살이 침실 바닥까지 들어오게 하십시오. 햇빛이 밤 동안 침실 안에 먼 기운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의 기운을 침실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기운을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 잠들기 전 3가지, 깨어난 직후 2가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해 보십시오.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를 찾아왔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일도 잘 안 풀리고 몸도 자꾸 아프고 인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불색을 바꾸는 것과 함께 잠들기 전과 아침의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달라지게 합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큰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바꾸면 큰 것이 따라옵니다. 석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스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까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불색이 인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불색이 바뀌면서 수면이 달라졌습니다. 수면이 달라지면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달라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인생의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갑 하나를 바꿨더니 돈이 모이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현관을 정리했더니 기회가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이불색을 바꿨더니 잠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영상을 끝까지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덮어둡니다. 언제 한번 바꿔야지 그 언제가 오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도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이미 다릅니다. 알았다는 것이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침실에 가십시오. 이불을 보십시오.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밤이 그 이불의 마지막 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이불색 4가지입니다. 짙은 회색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검은색 기운을 소진시킵니다. 부부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강렬한 빨간색 각성을 유지시킵니다.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무너뜨립니다. 현관계열 뇌를 가자극합니다. 수면 중 회복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써야 할 이불색입니다. 재물운에는 아이보리와 크림 계열, 건강운에는 런한 세이지 그린, 부부운에는 런한 복숭아색, 그리고 3가지를 동시에 잡는 황금 조합. 이불 본체는 아이보리, 배의 커버는 세이지 그린, 침실 소품 하나는 런한 복숭아색. 오늘 당장 해야 할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침실을 환기하십시오. 침실 대청소를 하십시오. 침대 아래를 비우십시오. 거울을 가리십시오. 업무 관련 물건을 침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불색을 바꾸십시오. 좋은 기운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리를 만들어야 옵니다. 오늘 밤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덮는 이불색이 달라지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당신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아침이 쌓여 달라진 한 달이 되고 달라진 한 해가 되고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작은 것을 바꾸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변에 돈이 안 모인다고 하시는 분, 몸이 늘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그분의 오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실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가 집 전체의 재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화장실 기운 정비법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